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보니까 네. 씨앗들이 좀 눈에 익은 그런 식물들의 씨앗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씨앗들로 어떤 거를 해볼까요? 저희가 작년에 한 3월에 제가 이제 즐겨보는 미국의 가드닝 매거진에서 네. 일반적으로 키우기 쉬운, 일반인 분들도 키우기 쉬운 허브들을 다룬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카시님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게 돼서 올해는 이 씨앗 콘텐츠 꼭 한번 해봐야겠다. 네. 대신에 이제 조건은 사실은 이 씨앗으로 홈가드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씨앗들은 굉장히 키우기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발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많은 허브 중에 대중적이면서도 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으면서도 조건을 크게 가리지 않고 쉽게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것들 한 6가지 정도를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마 다 오히려 저보다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알고, 저는 이제 요리를 하지는 않으니까 잘 네. 요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익숙할 만한 씨앗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질, 레몬밤, 딜, 그리고 금잔화, 메리골드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고수, 파슬리 이렇게 특히 서양 요리나 아시아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허브들의 씨앗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키우기 쉬운 씨앗이라고 해도 사실은 저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할 때 발화하는 그 컨디션 조건을 두고 우리가 암발화라고 네. 하는 게 있고 또 광발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암발화는 햇빛이 없어야 씨앗을 열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네. 광발화라고 해서 네. 햇빛을 정면으로 맞아야 네. 햇빛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이제 씨앗이 열리는 이제 그런 계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계열들에 따라서 또 나눠서 심는 걸 보여드릴 텐데, 당부를 드릴 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것들은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만 네. 이해를 하시면 좋고, 실제로 이걸 파종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홈가드닝에서 파종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그냥 다 동일한 환경에서 파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이 씨앗들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집에서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카시님과는 판매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이 씨앗들 6종을 여러분들에게 3,000원씩, 그리고 금잔화만 2,000원씩 판매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제일 싸지는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네. 다양한 씨앗 회사에서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 아람씨앗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번에는 협력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씨앗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람씨앗과 함께 판매 행사를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드릴 건 저희가 택배를 보낼 때 보통 저희 처인원예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 또는 저희가 카시 대표님과 함께 식물을 보냈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5,000원의 택배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만약 한 봉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씨앗 값보다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이건 사실 큰 박스가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배송비는 3,000원으로 대신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씨앗 심는 걸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3개, 1개, 2개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3개는 광발화, 햇빛을 충분히 흡수해야 하는 네. 조건의 식물들이고, 이 금잔화 같은 경우는 크게 가리지 않는, 네. 광과 암을 크게 가리지 않는 식물이고 종자고, 이 파슬리와 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암발화라고 해서 햇빛보다는 이제 그늘이나 어두운 곳에서 훨씬 더 잘 발화를 하는 식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나눠서 파종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저는 아주 투박하게 해요. 저렇게 막 다뤄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아주 투박하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고, 네. 저보다 잘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사실 훨씬 많을 건데, 네. 만약에 단 한 번도 파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내가 요리에 쓰고 싶거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제 허브를 키우는 재미를 교육과 함께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아주 투박하게 심어도 가장 필수 조건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조건들만 지켜주면 크게 문제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바라 식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광바라 식물들은 일단은 토양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상토들을 미리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발화할 때 어떤 씨앗을 막론하고 가능하면 비료 성분이 없는 게 좋아요. 비료 성분이 없는 거, 우리는 그걸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려면 무비상토, 비료 성분이 없는 무비상토라고 검색하면 아주 좋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 비료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비료 포대를 뒤로 보면 비료 성분 유기질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량이 다 적혀 있거든요. 가능하면 함량이 가장 적거나 아니면 비료 성분이 없는 것들이 씨앗을 발화할 때가 가장 좋은 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분에 흙을 담아 놨는데 이 흙에 물을 이미 충분히 줘놓은 상태예요. 아주 촉촉하게 물을 줘놨고요. 이렇게 먼저 물을 흠뻑 적셔 놓은 채로 세팅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바라에 해당을 하는 허브인 레몬밤과 바질을 먼저 심을 거예요. 먼저 이 씨앗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포장이 이 안에 소포장이 다시 되어 있고 레몬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작게 꽤보다 작네. 아주 작게 소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씨앗이 이렇게 아주 작게 아주 작은 알갱이로 그래서 이걸 정말 정성껏 파종하시는 분들은 핀셋으로 하나하나 빼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흩뿌리시네요. 흩뿌리는 식으로 뿌려줄 거고요. 너무 뭉치지만 않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뭉쳐지지만 않으면 돼요. 아마 더 섬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너무 막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래도 잘 자라는 것들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씨앗을 뿌려놓고, 이 광바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 흙을 덮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을 봐야 돼서. 빛을 봐야 돼서 흙을 덮지는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살짝 덮어줄 때가 훨씬 낫더라고요. 아주 살짝. 그래서 이걸 삽으로 해서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쥐고 그냥 아주 1-2mm 정도로 얇게 이렇게 했을 때 씨앗이 좀 건조해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로만. 그리고 따로 다지지도 않을 거고요. 손으로 다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살짝만 얹어준 상태에서 이 씨앗 발화의 핵심은 아무래도 촉촉한 토양이거든요. 이 수분이 꾸준히 있어줘야 배수가 되는 환경이라는 전제 하에 계속 수분이 유지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이제 수압이 센 걸로 수압이 센 조리개라든지 분무기로 물을 주면 이 토양도 다 터져 나가고 씨앗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을 줄 때는 이런 분무기로 안개처럼 물이 떨어지는 걸로 아주 살짝씩만. 그리고 저희가 이 광바라 이 씨앗들을 미리 좀 물을 준 이유도 마지막에 물을 줬을 때 이 흙 안으로 씨앗이 들어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후에 신경을 쓰실 때는 이 흙이 완전 바싹바싹 마르지 않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싹 마르게 되면 이제 파종이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금자나와 딜인데 이건 따로 파종하는 법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햇빛이 있어도 괜찮고 햇빛이 없어도 괜찮은 식물들이라서 오히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혹시나 이 메리골드 꽃 아니야? 왜 이걸 허브라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물론 꽃으로도 예쁘게 볼 수 있지만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식용으로 꽃 같은 경우는 차로도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외국에서는 허브 잘 활용할 수 있는 허브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 딜은 이제 서양 요리에서 샐러드나 생선 요리에 많이 쓰는 허브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앞서 소개시켜드린 것보다는 좀 편한 게 이 금자나 같은 경우는 씨앗이 이렇게 애벌레 모양으로 꽤 크게 생겨서 그냥 일정 핀셋으로 흩뿌려도 충분하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흩뿌려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해바라기 씨처럼 볼 수 있어서 이것도 파종하기가 어려운 식물이 아니니까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흩뿌려준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암바라 식물이 있어요. 씨앗. 이 암바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햇빛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늘에 있어야 씨앗이 발화를 잘 하는 식물들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암실에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너무 강한 직사광선만 피하는 정도로도 제가 오늘 소개하는 두 종류들은 잘 자랍니다. 오히려 너무 이제 암실 같은 곳에다 두게 되면 씨앗이 열리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제 식물이 자라야 되잖아요. 식물이 자라지를 않아 버려서 싹이 났을 때 싹이 났을 때는 오히려 충분히 이제 간접관 정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싹이 나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걸 바로 직사광선으로 빼내게 되면 이 이파리가 다 탈 수도 있어요. 다 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건 고수 씨앗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작은 코코넛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고수는 사실 이렇게 그냥 심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물에 미리 불려놨는데 이 씨앗이 어느 정도 균열이 가 있는 게 좋아요. 완전히 단단하게 닫혀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열이 가게끔 밀대로 살짝 밀어주거나 살짝 압력을 줘서 밀어주거나 한 후에 물을 불려주면 훨씬 발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적셔 놓은 건데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안 해도 돼서 이런 것들을 그냥 똑같이 흩뿌려주는 형태로 하고, 똑같이 흙을 덮는데 아까 이제 암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그늘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광바라에서 파종이 잘 되는 식물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흙 두께를 두텁게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충분히 안 보이게끔 덮어줄 거거든요. 이 흙이 이제 햇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흙을 덮어주는 그 높이는 한 1cm 정도, 2-3cm도 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싹이 흙을 못 밀고 올라올 수도 있어서 한 1cm 정도만 그냥 씨앗이 안 보이게끔만 충분히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압이 약한 세기로 충분히 토양을 적셔 주는 거죠. 파슬리 같은 경우도 씨앗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개체가 보이게끔 형성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심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한 용기에, 한 화기에 여러 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건 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확할 때도 일정 높이로 나와 있어야 비슷한 식물이 동등한 높이로 나와 있어야 수확하기도 훨씬 쉽고, 나중에 이게 섞여서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다 자라게 되면 수확할 때도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화기에 하나씩 심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씨앗들을 조건에 맞춰서 심었고, 제가 말씀드린 암바라, 광바라 이런 조건들 꼭 숙지해 주시고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화가 아주 쉬운 식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씨앗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싹이 올라오는 것들을 저마다 다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솎아내기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식물이 1인치, 그러니까 한 3cm 전후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너무 빽빽하게 싹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셔도 어차피 그 남아있는 식물들이 그 자리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식물들이 성장을 해주니까 과감하게 솎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않고 아마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이 있으면 조금씩 싹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카시님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주실 거고 저희 매장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한번 눈으로 관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경을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이런 거 한번 체험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씨앗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과 네. 그 식물을 수확하는 과정까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네. 교육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에는 네. 이런 거 한번 꼭 아이들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요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